오늘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뭔가 이게 과연 뭘지 한번 볼까요? 짠! 뭐지? 생수통 이거 뭘까요? 저 통조림. 정답! 정답. 쿤바! 콤바. 이 정도면 약간 거지 깡통 느낌인데. 정답 고물상? 통조림도 있네. 요리, 오, 요리다. 그러네. 오. 프라이팬, 여기 슬라임도 있어요. 그건 뭐야? 그거 뭐 먹는 건데? 젤리인가? 뭐지? 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여기 이런 건가 보다. 약간 유해 물질 막 이런 거 아니야? 플라스틱. 그 약간 뭐. 그래 보이는데? 영수증 손으로 만지면 안 어, 돼. 맞아. 그런 거. 영수증은 손을 만지면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형광 물질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홍광물질 이런다 그래서. 홍광 물질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오늘의 쌤을 또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네, 함께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주제와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네. 큰 생수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또 여기 보시면은 캔도 있는데 캔 내부도 이렇게 코팅이 돼 있습니다. 코팅 소재의 상당 부분이 그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플라스틱이 처음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플라스틱들이.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들이 녹아나올 수가 있고 그중에 만약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여기는 물이라든가 맥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녹아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 요즘 뭐 거의 다 들어있다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요즘 그러니까. 다 환경 호르몬이다 말이야. 네, 오늘은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환경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대체 어떤 친구? 어떤 놈인지 알아야 이거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환경 호르몬 놈입니까? 어떤 놈입니까? 네, 환경 호르몬은 표준 말로 정의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불안 물질. 즉 쉽게 얘기해서 가짜 호르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호르몬이 붙었지 우리 몸에 있는 천연 호르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자,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래쪽에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다양한 호르몬의 수용체, 호르몬과 결합하는 분자죠. 여기에 천연 호르몬이 오게 되면 이렇게 와서 수용체에 가서 붙습니다. 첨단 기술이다. 붙습니다. 레고 그런데 같네요. 옆에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천연 호르몬이 붙어야 될 곳에 가서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천연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천연 호르몬이 없는데 네. 환경 호르몬이 가서 마치 자기가 천연 호르몬인 것처럼 쓱 가서 세포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마치 자기가 자연스러운 호르몬에 자극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세포 분열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은 이렇게 사이비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호르몬이었구나.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박사님, 제가 사실 화학을 전공해서
말씀을 오. 많이 들었는데 별명이 좀 외람되지만 정자왕이셨다고. 왕 중에 왕 정자왕이요? 네. 혹시 자녀분도 꽤 많으시다고. 아니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정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자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 호르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권의 책이 그 계기를 동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원제로서는 Our Stolen Future, 번역하면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책이죠. 이 책에 중요한 기사가 하나 실리게 됩니다. 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1992년에 덴마크 네. 코펜하겐 대학의 스카케백이라고 하는 그런 정자 연구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랜 동안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봤더니 최근 50년간의 하루 생산하는 정자 수가 대략 한 40%, 대략 한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50년이면 대략 2대에 걸친 거죠.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나와 내 손자는 또 반으로 줄어들어. 그러면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손자 사이에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 티오 콜버는 바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들이 정자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혼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요. 환경 호르몬은 이렇게 정자수 감소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식 능력 장애라든가 동물의 어떤 포퓰레이션의 어떤 감소하고 이런 것에 상당한 원인이 환경 호르몬과 상관이 있다는 많은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책에다가 발표를 하게 돼요. 제가 그때 네. 갓 박사 받고 젊은 교수였는데 이 책을 딱 보는데 정자수 감소한다는 얘기 팍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정자수를 왜 감소시키는가, 정자의 활력을 왜 감소시키는가 연구를 해야겠구나 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죠. 교수님, 환경 호르몬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시면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생식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식 기능. 네. 최근에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난임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이제 치료를 받은 그런 환자 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난임 질환의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유전적으로 애를 쉽게 낳기 어려운 그런 남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게 되면 유전자들을 검사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검사도 막 더 해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는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원인 불명.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 불명에 여러 가지 추측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나는 뭐를 의심하느냐?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왜? 환경 호르몬은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자나 난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많이 노출되게 되면 배우자 세포나 네. 생식 내분비 계통에 변화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주변에도 지금 뭐 난임으로 시험관까지 가는 부부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계획이 생겼을 때도 이게 가능이나 할지 벌써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몸에서 환경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내 몸 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건강한 네. 정자와 난자를 좀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조숙증.
성조숙증으로 소아내분비과에 내원한 그런 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숫자 안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이 그림에 보이나요? 여성이 좀 여아. 네, 그렇죠? 여아가 좀 많이 차지한다. 보니까 그러게요. 만약 성조숙증 환자가 10명이라면 그중에 9명은 여아였다. 어머. 그리고 1명은 남아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훨씬 더 성조숙증이 잘 많이 오더라. 월등하네. 네, 하는 모르지. 왜 그런 여자아이들에게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상당수가 생식 기능을 교란한다 그랬죠. 아까 억제도 하지만 유사작용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는 그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아마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훨씬 더 성조숙증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대사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대사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과 당뇨입니다. 그렇죠? 우리 윤상이 네. 환경 호르몬이 소리 많이. 비만이나 당뇨는 일단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고 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당뇨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교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불구하고 비만해지거나 그것도 뭐 당뇨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환경 호르몬 때문이었구나. 네. 그 외에도 아닐 거예요. 많이 드셔서인 것 같아요. 배달 음식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면역 질환, 기형아를 낳거나 아니면 생태계에서 동물의 어떤 기형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행동 이상, 그 외에도 호르몬 민감성 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아니 환경 호르몬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그러게요.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많이 다들 알게 되신 것 같죠? 다 제일 나쁜 놈이네 그냥.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제가 준비를 좀 해볼까요? 어쩐지 엉덩이 밑에 뭐가 자꾸 이렇게 오잉? 어쩐지. 오잉? 이거는 환경 호르몬에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환경 호르몬 제가 보기에 나오겠네. 환경 호르몬 묻어 있죠 거기에. 여기 묻어 있다고요? 네. 아니 이런 걸 좀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자, 문제를 한번 이걸로? 풀어볼까요? 네. 자, 퀴즈. 자, 환경 호르몬은 공기로도 흡수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공기. 흡입이 되느냐? 예.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오오오. 공기로까지 흡수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공기는 사실 흡수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먹고 우리- 피부에 닿았으니까.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릴 때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은 스프레이 향 같은 거 나는데 그것도 화학 물질 아닐까요? 프레온가스 옛날에 오존 주둥 뚫린다고. 그 왜 새집 들어갈 때 베이크아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저는 오입니다. 베이크아웃이 뭐야? 베이크아웃이 뭐야? 그 뜨겁게 공기를 데워가지고 화학 물질들을 좀 빼낸다. 뭐 보일러를 새집 틀어가지고 그런 지금 집에 예상하고 들어갈 때? 나서서 아, 네, 빼낸대요. 새집 냄새를. 새 집을 들어가 봤어야 알지. 그치, 뭐. 세준이. 새 집을 들어가는 것도 능력이다. 자,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죠.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방송 재미없게들 하신다. 좀 일부러 틀려주고 그래야지. 에이, 왜 그렇지? 교수님 이유가 뭔가요? 왜 공기로도 환경 호르몬을 흡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곳은 이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대부분 실내입니다. 그렇죠? 실내에는 많은 플라스틱 제품과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재들을 사용해서 실내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벽에 바르는 벽지. 네. 어떤 벽지일까요? 보통 실크 벽지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비싼 거. 네, 실크 벽지에는 실크로 코팅이 돼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VC라고 하는 비닐로 코팅된 것이 실크 벽지입니다. 매끌매끌하다 실크처럼. 그래서 실크 벽지인 것이죠. PVC예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이고 또는 많은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소재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사용하고 막 문지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가루로 부스러져서 떨어지겠죠. 네. 우리 일본은 휘발성 것들은 증발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실내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는데
그런 먼지들의 이런 환경 호르몬 성분들이 붙어요. 우리가 먼지를 들이마시게 되죠. 우리는 먼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늘 마시게 돼요. 그 먼지가 단지 먼지, 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먼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요. 실내 환기를 잘 하세요. 그리고 바닥 먼지 청소를 잘 하십시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보시는 걸 제가 네. 캐치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도 이거 보면 지금 다 뭔가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한 환경인 건가요? 일단 얘부터가 저는 의심이 가요. 이거 아크릴도 다 있죠. 네, 아크릴은 대표적인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크릴은 비교적 세이프한 그러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센 거. 네? 여기서 제일 세 보이는 게 어떤 거가? 제일 위험해 보이는 위험해 네. 보이는 거? 장판? 전 장판. 그럼 그래도 그나마 발로 만지면 다행이겠네요. 신발 신고 있으니까. 마찰이 되겠죠? 발 아니면 마찰이 뭘로 되니까 만져요? 여기서 작은 먼지들이 발생하겠죠. 오. 이제 그것이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공기로 둥둥 떠댕기겠죠. 네. 들여 마시죠. 네. 그다음에 저기 지금 가짜 화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아 진짜 천연의 호구한 깜짝 놀랐을 텐데. 저거 PVC예요. 네. 저 죄송한데 생활을 좀 바꿔주세요. 들으셨죠? 다 생활을 조화로 해가지고 장관입니다. 이거 잔디 깔아주세요. 바닥도 잔디 깔아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진짜 저 잔디 깔고. 숲에 있는 것 같은 척을 하는데 사실은 환경 호르몬 숲에 있네요 저희가. 아 그러네. 네, 시각적으로만 환경으로 즐거운 그 실내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퀴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을 먹었을 때와 만졌을 때 중에서 만졌을 때 체내에 훨씬 더 오래 남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먹었을 때가 더 세게 들어갈 것 같은데. 먹었을 때와 만졌을 만졌을 때. 와 이건 좀 어렵다. 만졌을 때 오래 남으니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을 때 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뇌생남. 또 기사 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더 꼬았네. 찍기 달인. 저는 만졌을 때로 하겠습니다. 만졌을 때. 저도 만졌어요.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그렇게. 그 먹었을 때는 배출이 더 만졌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알려드리죠. 네. 정답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이거 봐. 제가 X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X입니다. 이 사람들이 X예요. 네,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유명한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체내에 얼마나 남는지를 갖다 실험한 그런 연구 논문이에요. 보시면 환경 호르몬을 먹었을 때는 대략 5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피 속이나 혹은 소변에서 최대로 높은 수치의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되었죠. 그러나 다양한 것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진 다 사라졌어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진 다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은 것은 다 금방 대사되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만진 경우, 자 영수증에요. 의외로 상당한 양의 비스페놀 A가 묻어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그 비스페놀 A 잉크를 코팅을 쫙 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안 발라요. 이쪽에다가만 싹 바르거든요. 그럼 이제 인쇄가 그쪽에서 나오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 이런 영수증을 갖다가 만지게 했어요. 실험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농도가 올라가는 수준이 48시간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틀 동안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험 대상자의 절반에서 약 5일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소변에서 계속 이 비스페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천천히 나간다. 그럼 천천히 나가는 동안에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환경 호르몬으로서 내분 비계를 교란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마트 가면 영수증 손으로 받지 않고 입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입으로 만졌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지 않네. 드시려고요? 여기 꺼주세요. 코로나인데? 먹어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입술로 만진 거고 입으로 먹기까지 했으니까 2번 한 거 아닌가요? 더블 아니에요? 그러면 입술로도 만졌네. 남는 거 아니에요? 만졌네. 코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예 그냥 먹여주세요. 손으로 받아야지. 직접 넣어야지. 선생님, 만졌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체내에 흡수되기에 저렇게 오랫동안 남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가?
자, 먹은 것과 만진 것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먹은 것은 소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설이 돼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만지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만지는 거잖아요.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부 다. 피하 지방은 지방 세포가 거기 많이 있어요. 비스페놀 A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물보다는 기름하고 친해요. 비스페놀 A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지방 세포 안으로 싹 들어가죠. 지방 세포가 이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걸 내놔야 되는데 잘 내놓질 않아요. 내놔야 소변으로 해서 몸 밖으로 나갈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지방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환경 호르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누구 저격하시는 거예요? 아, 절대 아닙니다. 저 진짜 그냥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괜히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를 빼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아니 교수님 궁금한 게 그러면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많이 태우면 호르몬도 같이 나가요? 지방 속에 녹아있는 환경 호르몬이 지방이 줄어든다면 빠져나가겠죠.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환경 호르몬이 제일 높은 장기가 어디냐? 지방 조직입니다. 그렇군요. 들어야겠구나 진짜. 뭐죠? 교수님 방금 입고 있는 무슨 그럼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처 생각하기에 이제 유민상 씨가 제일 환경 호르몬 많이 다량 갖고 있는 사람이 다량 보유자. 덩어리네 덩어리. 저도 배가 좀 나왔어요. 저도 저도 사실은 안전할 것 있어요. 같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윤민상 씨. 다 없는 사람 있는데 없죠. 다 있는데 많죠 저. 바다익선? 바다익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영수증을 만지더라도 네. 남자와 여자가 흡수되는 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통 영수증 손으로 만지죠. 네. 손이 남자 손바닥 거칠거칠하고 딱딱해요. 흡수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여성들은 여기다 보습제를 계속 발라요. 그렇죠. 특히 애들. 네. 애들이 영수증을 만지게 되면은 훨씬 더 피부가 부드럽고 습기가 있고 유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녹아서 피부 속으로 이행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취약한 것이 여성과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 차별하네. 아싸 반전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네. 그리고 혹시 장갑을 안 끼고 만졌다면 씻어주세요. 마트 가면은 특히 뭐 딸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애들이 그 영수증 갖고 잘 놀거든요. 그거 달라고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비스페놀 A 없는 영수증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또는 커피숍의 주인에게 네. 이 영수증 비스페놀 A 묻어 있어요? 혹시 이런 거를 저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면은 가게 주인이 부담스럽겠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비싸도 없는 두루마리 용지 사다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캠페인인 것이에요. 그거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 아저씨가? 아, 그렇죠. 아니면 예전에 요즘에 봉투 사용하는 거 돈 네. 받는 것처럼 영수증 발행할 때는 뭔가 50원 더 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영수증 받으려면 50원 더 내라. 50원 더 내. 그러면 사장님도 그거 그값 나오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도록 이런 종이 영수증을 받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전자 수준으로 다 해결하자. 근데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 영수증 말고도 저 영수증 진짜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미처 모르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물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들의 어떤 종류라든가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이것은 뭐죠? 우리 애견 카페 강아지 다니는 애견 카페 바닥인데? 바닥이죠. 그래요? 이게 지금 진짜? 네. 바닥. 에포ksi 바닥이 바닥. 마치 유리를 깔아놓은 것과 같이 멋져요. 그렇죠? 네, 멋집니다. 이 소재가 에폭시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요. 이 에폭시는 비스페놀 A를 주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와,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것의 원료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이것의 원료에 환경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거 바닥 만지면 아예 직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했을 때. 아,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 들어올 수 있고. 카페 가면 우리가 맨발로 들어가지도 않고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흙도 묻어 있고 경우에 네. 따라서. 그럼 걸어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기면서 바닥이 마모가 되겠죠. 그럼 먼지가 발생하겠죠. 그것이 실내 먼지가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제품은 뭐죠? 통조림. 너무 좋아하는 황도인데. 네. 아,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이런 생선 통조림, 네. 참치. 네, 이런 통조림 주 원료가 뭐예요? 철판이나 알루미늄이에요. 그렇죠? 직접 다면 어떻게 녹이 쓸어요. 그렇죠. 부식됩니다. 그럼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코팅, 금속 표면을 처리를-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 코팅에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것과 같은 에폭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아 나옵니다. 더군다나 찌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판은 찌그러지지만 그 안에 있는 코팅 필름은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녹아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 건 최악인 거네요. 아, 좋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긁어 드셨어요? 저는 스햄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긁어서 먹을 때도 있고. 좋지 않아요. 맞아. 참치캔. 참치캔 같은 거. 황도도 다 숟가락으로 떠서. 그래서 우리 통조림이 없는 현대인의 삶은 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봉을 해. 네. 그다음에 그릇에다가 덜어요. 내용물을 그대로. 다. 그리고서 물에다가 헹구세요. 건더기를.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간이 다 싱겁죠. 맛이 빠져요. 없죠. 맛이 선생님. 안 없어요. 됩니다. 다시 조미를 하세요. 예? 편리하려고 통조림 먹는 건데. 선생님 고추 참치를 물에 헹궈서 먹으라는 얘기를 물에 헹궈서 다시 고추를 담가서 제가 해 먹을 것 같으면 안 사고.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물에다가 한 번 헹굴 때마다 최소 100분의 1로 희석이 됩니다. 한 번 헹구고 또 헹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분의 1, 10만 분의 1로 팍팍 줄어드는 거죠. 와, 맛이냐 건강이냐네. 와. 맛도 만분의 1로 줄죠. 맛도 그만큼 줄었는데. 헹굴 때마다. 세상에. 자, 그 옆에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PC라고 약어로 쓰는데요. PC 소재의 물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폴리카보네이트는 주 원료가 역시 비스페놀 A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새 거일 땐 그냥 괜찮아요. 네. 근데 오래 자꾸 재사용하잖아. 이건 일회용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재사용 하다 보면 뿌얘진 거. 맞아요. 예. 그거는 전자현미경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정말 저 아기들 정말 갓난 아기들은 이제 젖병을 소독한다고 삶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유리병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네. 그거 진짜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젖병으로 절대 사용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종혁 씨나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네. 어땠죠? 그때는 폴리카보네이트 젖병으로 대부분 거기다 분유를 타가지고 애들을 키웠어요. 그죠? 그 렌즈 돌리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분유 이렇게 하고 열탕 소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애를 어느 가정에서 낳았다 그러면 축하해. 그리고 뭘 선물해 주죠? 젖병 세트와 찜기 세트를 선물해 줬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자꾸 쓰다 보면 처음에 살 때는 투명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뭔지 뿌얘졌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위험해진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네. 아이고 우리 애들은 다 먹었네. 환경으로만 먹자. 우리 애들은 다 먹었네. 그러면 저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네. 이 일회용 종이컵도 안에 보면은 코팅이 살짝 돼 예. 있더라고요. 그것도 환경 호르몬과 영향이 있는 건가요? 종이컵 내부에 코팅되는 것은 폴리에틸렌 계열의 플라스틱이에요. 문제가 크게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 또는 커피 믹스 필름으로 젓는다. 크게 나시는데.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저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돼요? 카메라 설치돼 있어. 들켰네, 들켰어. 그것은 좀 좋지 않아요. 너무 뜨거운 물 붓잖아요. 그럼 녹아 나옵니다. 그렇죠. 폴리에틸렌이 환경 호르몬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 좀 미약한 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플라스틱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벗어 먹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필름 있잖아요. 네. 필름엔 잉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잉크의 상당 부분은 다른 종류의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 봉지 가지고 이렇게 져서 먹는 거는 하지 마세요. 호르몬도 믹스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거. 그렇죠. 호르몬이랑 커피랑 믹스를 해서 네. 아니 커피를 찬물에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진짜. 그럼 저런 뭐
맥주나 저 생수통도 네. 플라스틱이니까 알겠는데 저 캔에 있는 거는 이거 뭐 뭐예요? 저 비어치킨 비어캔 아니에요? 비어치킨. 저거를 이제 캔에다가 이렇게 닭을 박아가지고 장작불에다 올려놓고 가열을 해가지고 아주 아. 맥주가 기름이 빠지고. 나오고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대요. 네, 근데 캔에 있는 게 저것뿐만 아니라 뭐 번데기 통조림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가열해가지고 젓가락으로 떠서 먹고 이러면 안 돼요. 특히 낚시 같은 거 가서 그런 짓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짓이라고 하셨다. 짓이라고 하셨어. 난 저렇게 먹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지금 요 그림대로는 말이죠. 저렇게 돼 있는 실내 인테리어에 가서 황도를 서비스로 받아 먹으며 저 물품으로 마신 다음에 맥주 한 잔 하고 비어치킨 하나 주세요 하면서 먹으면은 완전히 환경으로 풀 세트를 그냥 쫙. 교수님, 지금 이게 보여주신 게 비스페놀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공통점이 비스페놀입니다. 네, 비스페놀 A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비스페놀 A는 화학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의 교란이 일어나요. 성의 교란. 여기 보면은 이게 녹색으로 돼 있는 이게 개구리예요. 무당개구리라고 하는 한국에 살고 있는 토종의 어떤 개구리입니다. 무당개구리. 보신 적 있어요? 있죠. 배는 빨간색이고 막 만져가지고 얘가 화가 나면은요 등에서 약간 고춧가루 같은 냄새가 나요. 아, 구타는 무당이 아니라 무당벌레 같아서 무당개구리군요. 근데 색깔이 초록색, 배는 빨간색, 현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한번 하고 갈게요. 난 뭐예요 이게. 아니, 무당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개구리한테 복채라도 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전 보러 가겠어 개구리한테. 보시면은 여기 암컷 개구리가 있어요. 암컷 개구리는 알을 만들어요, 정자를 만들어요. 알을 만들죠. 그렇죠? 수컷은 어떻죠? 수컷은 에스트로겐이 없거나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없기 때문에 노른자 성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을 주사를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수컷의 간에서 노른자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의 교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물고기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렇게 하등한 척추동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어떠냐? 사람이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을 만드나요, 남성이? 난소가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성 호르몬성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적어도 포유동물, 사람과 같은 포유동물들도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예? 그 외에도 다양한 여성 호르몬 의존성 신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많이 나. 어머나, 너무 눈물이 놀랬잖아, 많아지는 것도 그런 지금. 건가요? 네? 나이 먹어서 이러셨어요? 눈물이 많아진다거나. 요즘 많이 그거 느껴져요? 상관이 있어요. 남성 몸에도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여성 호르몬 낮고 남성 호르몬 높았어, 젊었을 때. 네. 남성 호르몬 쭉 떨어져요. 약간 여성화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짜장면은 안 됩니다, 교수님. 짜장면은 안 됩니다. 호르몬이 짜장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뭐 향수, 방향제네, 방향제. 그렇죠, 방향제. 매니큐어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캔들. 그다음에 여기는 짜장면. 안 돼요. 랩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저게 뭐 액체괴물 뭐 이런 거. 액체괴물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프탈레이트는 바로 플라스틱에 부드러움을 주거나 만드는 대로 형태가 막 바뀌고 잘 발라지게 하고 이런 효과들을 부여하는 화학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학물질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소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소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이나 우동, 짬뽕 이런 걸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저걸 내부를 잘 씌워서 배달을 받아야 국물이 안 새잖아요. 심지어는 뒤집어도 안 새. 그런데 저걸 갖다 막 전자레인지에 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워 먹는다든가 엄청나게 고온이 발생하죠. 어떻게 될까요? 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가소제 같은 것들이.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방향제가 잘 이렇게 오랫동안 잘 비산되게끔 향기가 잘 퍼져나가게끔 이렇게 하는데도 프탈레이트가 특정 종류의 프탈레이트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캔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향초도 이렇게 향이 잘 나게 잘 퍼지게 하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정말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많이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에 이게 들어가 있다. 아 진짜 많네. 교수님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프탈레이트라는 것도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건가요? 예, 최근에 어린이들 중에
광행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을 갖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흔히 말해서 통제가 안 되고 날뛰는 겁니다. 산만한 아이들. 네. 이런 애들이 도대체 왜 늘어날까?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ADHD 아동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탈레이트 농도가 정상 아동에 비해서 ADHD에 걸린 아동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2배. 재미난 것은 이 아동뿐만 아니라 이 아동을 낳은 어머니 또는 키우는 어머니가 있겠죠. 네. 어머니의 결과도 같아요. 즉 엄마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먹었거나 아니면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먹는 음식, 비슷한 음식 애들도 먹겠죠. 네. 그런 음식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활 습관과 상관이 있다, ADHD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미난 과학 네. 스토리를 하나 알려드리죠. 지금 어떤 여성이 20살에 배란을 했어요. 그 난자가 수정이 돼서 10달 있어야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한 살이라고 부르죠. 왜 한 살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임신 기간이 10달, 대략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에도 큰 착오가 있습니다. 뱃속에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조그만 태아가 됐을 때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난자예요. 그 난자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평생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살에 배란했다. 그럼 20년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태어난 아이는 플러스 10달, 1년, 21살, 31살이 돼.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노력을 해도 우리 아이는 40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빨리 낳으셔도 40살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35살에 낳은군요. 태어났을 그렇습니다. 때 35살이 돼요.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예요. 남성의 정자는 거의 매일 리뉴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가지 약물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술과 담배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먹은 것이 그대로 자기의 난자에 가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은 그럼 약간은 조금 덜 신경을 써도 아무래도 좀 매번 새 거니까 좀 괜찮은 건가요? 좀 그렇지만 억울해요. 정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예. 때와 지금. 공평해. 그다음에 그럼 내 손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마리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자 다 쓰셔서 좋으시겠어요. 다 쓰시는 건 아니고 남은 게 아닌 것 있어요. 같은데.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다 있어요. 있어도 쓸데가 없어요. 지금. 있어도 쓸데가 우리 없는데 정자 박사님의 수업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서 방부제 성분으로 유명한 파라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는 약이 있어요. 알약. 약은 약통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캡슐. 캡슐? 약도 오래 지나면은 유효 기간을 거기다가 써놓잖아요. 네. 오. 약 성분이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변화하지 말라고 보존제나 방부제를 넣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파라벤이고요. 여기 뭐 화장품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용 화장품 중에 무슨 세럼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 번역하면은 혈청이란 뜻이에요. 혈청. 아 맞네 세럼. 피를 갖다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혈구세포 가라앉고 위에 이제 빨간 골드 컬러의 그 액체가 나와요. 네. 그 액체를 갖다 우리는 혈청, 시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다가 세럼 이렇게 그 세럼이 네. 그 세럼이었군요. 네, 세럼이에요. 오. 네. 그렇구나. 엄청난 단백질과 뭐 성장인자, 호르몬 이것들이 좋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걸 바르면 당연히 피부가 좋겠죠. 그렇지만 이 세럼은 누구도 좋아할까요? 공기 중에 떠댕기는 곰팡이, 박테리아 얘네들한테 이것은 완전히 낙원입니다. 그렇죠?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네. 될까? 낙하균이 착 들어가겠죠 거기. 그 안에 야, 천국에 간 거죠 걔네들. 스위트룸이다. 막 엄청난 속도로 증식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시럼인데 다 썩은 겁니다. 아, 그러지 않기 위해선 방부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세정제라든가 심지어는 뭐 치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돼 왔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뭐 이런 것도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먹는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유통기한을 한번 보세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썩은 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윤상이 네. 환경 호르몬 목소리 말이. 자 그러면 질문하세요. 파라벤은 어디에 안 좋은지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파라벤의 화학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하고 약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벤과 유방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도대체 어떤 화학물질들이 나오는지를 갖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파라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무시 못할 숫자의 그 환자군에서 5종류 이상의 파라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정상 여성에서는 파라벤이 나오지 않는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빈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도대체 이 파라벤은 어떻게 해서 이 여성의 유방 조직에 이것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검출이 되었는가? 여자들 중에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채취를 억제하기 위해서 데오드란트라고 하는 것을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데오드란트 이제 파라벤이 옛날에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많이 뿌리다 보니까 쉽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오드란트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고 처음에 의심을 했대요. 그랬는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서도 파라벤이 상당히 유방 조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먹은 음식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경로, 꼭 데오드란트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고, 그런 것을 볼 때 파라벤이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파라벤은 우리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득이 많은 물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벤은 이런 호르몬 민감성 암과 관련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 슬기롭게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파라벤 없는 썩은 음식 또는 썩은 화장품 얼굴에 바르고 배탈이 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파라벤 방부되지만 감안하고 그래도 안 썩은 거 먹고 안 썩은 거 바르는 게 나을까? 이거 판단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런 걸 기준으로 만약에 구입을 해서 쓴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승현 씨는 지금 방부제 미모인데 뭐라고요? 다음 지금 주부터는 이제 메이크업 안 하고 오실 수도 있겠네요. 다시 꽃 빠고 다 봉숭아 물들이고 다 바꿔요. 다시. 봉숭아 물들이라고요? 네, 봉숭아 물들이고 다 꽃 바꿔요.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유지해야지. 네, 그런 거 돌아가요 다시. 그런데 교수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성분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자체로 플라스틱 경우에는 더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설명할게요. 이거 보면은 이거 맛있는 생선이로구만 이런 생각이 다 들죠. 최근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사이에 이런 거 다 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이에요. 근데 바다 환경이, 해양 환경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은 1mm도 안 되고 마이크로메타 수준의 것들, 이런 것들은요 누가 먹을 것 같아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플랑크톤들이 그걸 먹이로 생각하고 먹습니다. 그걸 누가 먹죠?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 치어들이 먹습니다. 그걸 멸치가 먹겠죠. 네. 그다음에 그걸 누가 먹어요? 꽁치나 고등어가 먹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걔네들은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겠죠. 우리들 밥상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우리 밥상까지 옮겨온다, 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갱이가 들어오면 이것이 세포 안으로도 막 들어가. 세포 안으로. 세포 안으로요? 예,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그게 무섭죠? 가능해요? 네, 들어갑니다. 네, 아주 작은 것들이. 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해양 환경에는 바닷물 속에 다양한 종류의 난분해성 유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다이옥신이라든가 브롬계 난연제, 아까 인테리어에 들어있는 거, 과불화합물, 과불화합물. 다이옥신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이옥신은 솔직한 얘기로 맹독성 독극물이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답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이 위험한 물질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브로마 난연제라든가 과불화합물 이런 것들은 다양한 내분 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나면 척하니 달라붙습니다. 왜?
그런 과불화물들은 물보다는 기름을 더 좋아하고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보다 기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떻게 돼? 붙어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그랬죠. 네. 그걸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있는 난분해성 오염물질이죠. 팝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팝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더 위험하다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요즘에 다 이게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저런 거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린고비라고 이렇게 매달아놓고 보기만 했잖아. 먹지도 않고. 그게 더 건강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가난해야 되네요. 현대적으로 아니면 저기 잡아다가 내장을 잘 손질해서 먹으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잡아서 통째로 먹지 마세요. 그래? 생선 내장에 특히 많아요. 그렇지 주인 생선 내장을 먹는. 통태찌개 위험하겠네요. 아이 들어가고 곤이 들어가고 그렇지. 하는 것들. 완전 안 좋은 돈이 거야. 너무 맛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선 없는 우리의 식단을 생각하기도 맞아요. 어렵습니다. 잡수세요. 그렇지만 먹어야 내장을 좀 제거하고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어디에서 잡힌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바다에서 잡혔는지 아니면 난 미세 플라스틱 범벅인 바다에서 잡힌 것인지 그럴 수 있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먹으면 좋겠고 그런 정보가 좀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국내산 이거 말고 네. 어느 동네산 이 동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 상중하 표시 좀 하게 해놓으면 와,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만 효과는 100%올 거라고 생각해요. 미세 플라스틱 프리 바다. 그렇지.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그런 바다 슬프네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사용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유럽, 일본, 중국 여기 다 나름 먹고 사는 나라들이죠. 야, 네, 우리나라 이런 최고다.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량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용량을 보니까 한국이 1등이에요. 안 되네. 압도적인 많이 나요, 아니, 심지어. 거의 상승된 건 중국이랑 비슷하게 상승이 됐네요. 중국도 네, 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줄여야 합니다. 교수님, 제가 환경 좀 운동에 관심 많으시고 플라스틱 안 쓰려고 찬압 가지고 다니시고 네. 보온병 가지고 다니시고 샴푸도 안 하시고 진짜로 비주얼이 자연인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서남용 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용이요? 서남용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화장도 안 하시고 예,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신다고. 진짜요? 네.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시는 네. 거는 또 놀랍네요. 정말 자연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모든 걸 다 피해가려면? 자, 그러면은 좋아요.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정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살면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자, 제가 바디버든 줄이기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대략 500명의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일주일간 환경 호르몬에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화학 제품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체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피와 혈액과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을 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툭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파라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비스페놀 A나 파라벤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몸을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동시에 조심하면 그만큼 예방할 수도 있다,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화끈하게 했네요. 90%면. 그러네.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걸 그런데- 보니까. 이런 과도한 생활화학 제품을 무분별하게 쓰고 일회용품 막 쓰고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절제 좀 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자제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어떤 제품에 어떤 환경 호르몬 또는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있는지 좀 알고 그것들이 없거나 혹은 떨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해서 소비를 한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몸에 쌓이는 바디버든을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마시고 흡입하는 모든 것들에 사실 위험한 물질이 많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불편한 생활이 아니라 좀 덜 편한 생활을 선택해서 우리와 또 아이들이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좀 피부로 스며들게 느끼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 청해볼게요. 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무한정 편리하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얻게 되는 편익의 대가입니다. 건강한 나와 나의 자손을 위해서 오늘의 불편함을 조금은 감수하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